미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시안 여성을 폭행한 백인 용의자가 증오범죄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에서 노숙자 텐트촌 정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연이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재배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조혜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을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does not assess returning nuclear weapons to the Indo-Pacific as necessary at this time, and the U.S. has no plans to forward deploy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이는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최근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기조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또는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엔 선을 긋는 입장입니다. 이어 미국 국무부는 사흘 만에 또다시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위성 등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거래도 이뤄지면서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섭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지 시각 31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위반 관련 논의가 시작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영토 공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걸 허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인근에 한해서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르키우 인근에서 반격 목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권한을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부여했다고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지만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하지는 말라는 조건을 달아왔습니다. 서방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경우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로 확대될 걸 우려해서였습니다. 미국이 이런 방침을 바꾼 건 최근 우크라이나의 열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We've adapted and adjusted as necessary, and so that's exactly what we'll do going forward. 우크라이나는 전쟁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동부전선 곳곳이 위협을 받아왔고 때문에 서방의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최근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미국 무기 사용 가능 지역을 한정해 허가한 것도 확전 가능성은 낮추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뉴욕 한인타운 인근 전철역에서 20대 여성이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타살이 아닌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데일리 뉴스 등에 따르면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어제 오전 6에비뉴 34스트리트 헤럴드 스퀘어 역에서 브루클린행 F전철이 진입하자 몸을 던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여성은 바로 즉사했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내용은 조사 중입니다. NYPD는 타살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사고 여파로 출근 시간 전철 운행이 극심한 지연을 겪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브루클린행 F전철과 M전철을 퀸즈 잭스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역으로 우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지하철의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큰 가운데 최근 범죄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승객들의 가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범죄 소탕을 위한 뉴욕주의 특단책으로 소지품과 가방 안의 물품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뉴욕 주정부가 계속되는 대중교통 강력 범죄를 대중교통 시스템을 뒤흔든 범죄로 지정하고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에 주방위군과 MTA 경찰을 투입하겠다며 강력 대처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핵심은 지하철 내 무기류 반입 금지와 뉴욕의 안전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번 특단책을 위해 750명의 주방위군이 동원됐으며 250명의 MTA 경찰이 지하철 시스템에 투입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올해 초부터 지하철 내 살인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 승객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길거리에서 아시안 여성을 폭행한 백인 용의자가 증오범죄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새벽 출근길에 나선 한 여성과 나란히 걸으며 말을 거는 백인 남성. 이후 다짜고짜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합니다.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 컬버시티 경찰이 용의자의 추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키 5피트 9에서 6피트 사이, 나이는 30대 중반의 백인 남성, 짧은 노란 머리에 턱수염을 길게 기른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당시 영상과 함께 지역 언론들의 뉴스 보도가 이어졌지만 용의자는 바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건 발생 3년이 다 돼가던 오늘, 연방검찰은 폭행 용의자가 증오범죄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So this defendant is currently in state custody on a different crime. And that is in part why we were able to take more time with this indictment. Because this individual was already in custody. 용의자는 37살의 제시 앨런 린지로 당시 폭행 사건과는 별개의 중절도와 불법무기 소지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용의자가 증오범죄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만큼 조만간 연방 구치소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ose who would harbor hatred and act violently based on their hatred towards other ethnic groups, including the anti-Asian hate that we saw here, those individuals must be condemned. We must show as a community that we will not tolerate these sorts of heinous acts. 한편 기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백인 남성은 범행 직후 뉴스 등을 통해 자신이 증오범죄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을 안 직후 캘리포니아주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시 폭행한 여성을 코리안이라고 지칭하고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비하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이 한인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 공보관은 KBS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이 한인이 아니며 필리핀계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던 운전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모두 1,106명의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이어졌는데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 수를 이 기간에 대입하면 4분당 1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수치입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는 같은 기간 과속을 하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는 19,000여 명,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2,000여 명,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1,800여 명이 각각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에는 모두 4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에서 노숙자 텐트촌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LA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인도위를 점거하고 있던 각종 물건들이 대형 비닐에 포장됐습니다. 청소기와 버너, 아이스박스와 자전거까지 노숙인 가구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대상입니다. 현장에 청소차가 출동했지만 인도위에 남겨진 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쓰레기 정리가 마무리된 뒤에는 살수차에서 뿜어대는 강한 물줄기로 불순물을 정화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에서 이뤄진 인사이드 세이프 작전은 캐런 베스 정부 출범 이후 50번째 이뤄진 작전이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이뤄진 정화 작업은 지난 3월 윌셔길에 자리한 공원에서 진행된 30여 명의 이주 작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10여 명의 노숙자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한인 2명을 포함해서 약 10명의 노숙자들이 실내 하우징으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임시 하우징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맞춤 서비스로 케어를 한 다음에 이제 영구적인 퍼머넌트 하우징으로 이동시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집 앞 도로를 점거하던 노숙인들이 이주하는 것을 본 한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이 둘이 있어갖고 여기 세븐에 가지러 가도 불안해서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러고 이 옷도 벗고 아가씨들이 그냥 너무 야채 내놓고 몸을 내놓고 있고 굉장히 불편해요, 동네가. 옛날에 안 그랬어요. 강하나 씨는 한국에서 온 지인들도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노숙자들과 마주하면 놀란다면서 시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래 누가 오면은 그냥 LA가 그냥 완전 그냥 옛날에 시장도 아니고 그런 소리 듣기가 싫더라고요. 좀 깨끗했으면 좋잖아, 누가 봐더라도. LA시 정부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한인타운 일대는 물론 시 전역의 노숙인들을 영구 거주시설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 8,5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독일에서 LA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한 여행객이 홍역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항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편을 통해 LA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한 여행객이 홍역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여행객은 당일 오후 8시 요세미티행 국내 항공편으로 환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 이와 관련된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홍역 바이러스는 공기 중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항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A 국제공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의 경우 홍역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권고됩니다. 홍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6배 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전 세계에서 13만 명이 홍역으로 사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로 집계됐습니다. 유대인을 해치기 위해 차를 몰고 돌진한 운전자가 증오범죄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KBTV 길현민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유대인 학교 앞에서 50대 남성이 흰색 세단 차량을 몰고 학교 인근 잔디밭으로 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유대인 학생들이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으며 그들의 뒤를 쫓아 흰색 세단 차량이 학교 잔디밭 위로 돌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58세 운전자 아스갈 알리는 운전 부주의, 증오범죄, 살인미수 및 폭행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유대인 학교 인도를 넘어서 잔디밭을 가로지르며 반유대주의적 폭언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학교 점심시간 무렵 발생했으며
유대인 학교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잔디밭을 지나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유대인 회당 및 유대인 학교 측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유대인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 증오 사건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학교나 회당 문을 잠궈 놓아야 하는 등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맨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갤런당 4달러대의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AAA와 유가정보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5달러 5.3센트로 일주일 전에 비해 5.9센트, 한 달 전에 비해 30.5센트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4달러 96.2센트를 기록해 일주일 전보다 5.8센트, 한 달 전에 비해 31.9센트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년 이상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코스트코나 샘스클럽 등 회원들에게 할인 가격에 휘발유를 공급해주는 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따르면 당분간 이 같은 유가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갤런당 4달러대 판매가를 나타내는 일반 주유소들도 점차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할리우드에 자리를 잡고 있는 메이저 영화사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높은 세금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지역의 TV, 영화 촬영 등을 관리하는 필립 LA는 올 1분기 보고서에서 현재 야외 촬영이 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1분기 프로덕션이 16% 감소했고 5년 후 예상치는 33%가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필립 LA는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나 TV 스튜디오의 제작 컨텐츠 양이 줄어들고 있고 더 저렴한 촬영 장소를 찾기 시작해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더 좋은 혜택을 주는 다른 주 등으로 떠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다른 주에서 더 좋은 혜택과 크레딧을 주며 경쟁을 시작해 제작사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헐리우드 영화계가 캘리포니아 주의 높은 세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제작사들이 떠나면 협력 업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연간 촬영 크레딧을 3억 달러로 제한하고 있지만 뉴욕은 7억 달러, 조지아는 무제한으로 LA 영화, TV 제작 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난기류로 사상자가 발생한 싱가포르 항공기 사고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항공기는 4.6초 동안 급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런던을 출발해 10시간 넘게 순항하던 싱가포르 항공 SQ321 여객기. 미얀마 상공 11,278m 지점에서 난기류의 기체가 흔들리며 100여 미터를 상승합니다. 아침을 배달할 때였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을 했고요. 한 1, 2초, 최대 2초 정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체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가 정상 고도로 기체를 낮춘 겁니다. 급상승 직후 급강하, 이때 사람들과 물건들이 떠올랐다 추락했습니다. 머리와 목과 등을 천장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엉덩방아로 찌르면서 바닥으로 내려왔고요.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불과 4.6초 50여 미터를 떨어지는 사이 여객기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초 원인으로 알려진 3분여간 1800m 강하는 사고 이후 난기류를 벗어나기 위한 비행이었다고 싱가포르 당국은 밝혔습니다. 떨어진 시간은 아마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계속 떠 있었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딱 강력한 한 방으로 확 한 번 떨어진 게 다였고요. 안전벨트 등이 켜지고 불과 8초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희 왼쪽으로 앉아 계시는 분은 하늘로 떴을 때 이제 다리가 위쪽 기체를 차면서 천장 부분 일부분이 뜯겨 나갔더라고요. 한국인 탑승객은 당초 알려진 한 명이 아닌 KBS 취재에 응한 강유미 씨까지 2명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강 씨는 척추뼈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인
약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마치게 돼서 사실 앞으로 비행은 당연히 못할 것 같고요.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4명 가운데 1명이 끼니 걱정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노숙자 식사 지원 및 식품 배급 구호단체인 시티하베스트가 28일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동 4명 가운데 1명이 다음 끼니를 걱정하며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시티하베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식료품 배급소를 찾은 시민이 월 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식료품 배급소 방문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무려 2배가 급증하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예산이 3천만 달러 삭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끼니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되려 식량 지원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 식품 지원 단체들은 예산이 삭감되면 모든 프로그램의 공급이 끊길 수 있다며 뉴욕시 행정부의 예산 계획안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뉴욕시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애덤스 행정부는 계속해서 식량난 지원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기아 퇴치 프로그램 등 아동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행정부는 7월 1일 마감일 전까지 뉴욕시 의회와 최종 예산에 합의해야 합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